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전해야 되는 빵을 만드는 SPC 그룹이 노동자들의 눈물 젖은 빵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5만원 교육비까지, 그 수당까지 다시 뺏어가는 그런 행태에 분노해서 처음 20대 국회에 저를 찾아왔을 때 단순히 5만원 교육수당뿐만 아니라 5,000명 넘는 노동자들이 불법 파견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업으로 SPC가 정말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업을 만났고 변화를 요구했고 사회적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적 합의가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 5,000명 불법 파견 노동자들을 자회사로 옮겨놓은 것 이외에 원래 약속했던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약속도,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하겠다는 약속도 어떤 것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적 합의에 사인을 했던 당사자인 저도 부르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행됐다는 선포식을 하는 정말 기가 막힌 현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곳에서 눈물 젖은 빵이 아니라 피 젖은 빵을 먹지 말자는 그런 외침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정말 너무 애통하고 너무 분통합니다. 이 분노와 슬픔이 교차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가슴 깊이 다짐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SPC 기업에게 법적, 사회적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법적 책임을 먼저 강력하게 물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약화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한 처벌이 있을 때만이 더 강력한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제가 20대 국회에서 한 외식업체의 작은 계열사 매장에 임금 꺾기, 부당한 임금 체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개 매장을 케이스 조사를 했고 이것을 가지고 고용노동부에 이 계열사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보자고 했습니다. 수천 개의 매장에서 똑같은 임금 꺾기와 부당한 임금 체불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원청이 계열사에 대한 경영 지침과 노동 관리를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증명해낸 것입니다. SPC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SPL 한 군데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SPC 계열사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특별 근로감독을 통해서 안전 예방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책임을 확고히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더 이상 우리가 이 눈물 젖은 빵을 먹지 말자는 이런 애통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사회적 합의도, 사회적 책임도 확고히 물어야 합니다. 지금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분노는 사회적 변화로 이룰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기업이 자신의 이웃만을 위해서 그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목숨을 한낱 기계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 기업과 자영업자와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함께 상생하는 조화로운 공동체로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나가야 한다는 그런 사회적 요구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첫발이 SPC 그룹에 대한 모든 계열사의 제빵 제거에 대한 불매운동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손잡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이 죽는 사고가 생겼는데 언론에다가 영국에다가 파리바이트 지정냈다는 기사로 이 기사를 또 덮으려고 합니다. 항상 그렇게 해왔어요. 던킨도너츠에서 그 위생 문제를 공익제보하니까 그 며칠 뒤에 그 뉴스 나간 다음에 어디에서 CCTV 갖다 조작했다고 얘기합니다. 조작 좋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현장에는 그 유증기 때문에 기름때가 완전 끼들은 것들이 그 반죽하고 있는 대로 지나가고 있는 그것도 같이 공개했어요. 그러나 본질은 조작했고 민주노총의 지휘자이고 민주노총이 나쁜 놈이다라는 이런 언론으로 다시 모든 것들을 덮었어요. 항상 해오는 방식이 그거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까 나는 여기서 5년 이상 싸웠는데 허영이는 사람 이름만 들었는데 그 사람이 조문을 왔다 해서 참 세상 바뀌는갑다 이렇게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와서 하는 짓거리는 똑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 투쟁과 관련해서는 이게 굳이 SPC가 한국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식품업계 1위 기업이 유지되려고 한다면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은 그것들이 계속 성장하는 것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앞거리에는 재앙이다. 그래서 이게 너나의 일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국민들이 나서서 불매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기업이 망하는 꼴을 보든, 만약에 그런 식으로 기업 운영하면 기업 망하는 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마음 고쳐먹고 정말로 국민의 먹거리를 만든다는 내용과 그런 것들을 실천하면서 하나하나 이미지를 개선해 나가든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 해결하기 위해서 지네들은 수도 없이 뒤에서 어떻게든지 간에 덮고 싶겠지만 결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같이 추모하고 다같이 정말 SPC 그룹이 바뀌어가는 그 과정에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더라도 잊지 않고 같이 동참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자분들이 특히 알으셔야 할 것은, 자, 우리가 배합이, 한 배합이 10분에 나옵니다. 근데 그 배합의 금액이 100만원이나 200만원 합니다. 그게 365일입니다. 그러면 그 돈을 과연 이 SPC가 무시하겠냐는 거죠. 근데 그 속도가 21, 22, 23, 나중에 30까지 갑니다. 그리고 다들 말씀하시죠. 뭐 안전장치 하라고. 안전장치는 말 그대로 속도를 줄이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런데 그 안전장치를 사고 났다고 달기만 하면 뭐합니까? 속도에 영향이 있으면 우리 작업하는 사람들은 뭐가 문제냐면 물량을 소화해내야 되는데 그 속도 때문에 불편하니까 안전장치를 제거하고 막고 그리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도 똑같은 그런 경험에서 나오는 사고예요. 배합수를 줄일 수 있었는데도 줄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안전장치 많이 하면 뭐합니까? 속도가 줄어야지. 제가 근로감독관님한테 그랬어요. 저기 앞에다 써놓으라고. 규정속도 위반은 산업안전 위반이다. 그게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다 필요 없어요. 속도를 좀 줄이고 여유를 가지면 사고는 20분의 1 아니야 100분의 1씩 줄일 수 있습니다. 한 배합이 몇백만원이 돼서 1년에 365배합이 아까워하시면 안됩니다. 그 한 배합이 나중에는 10배합이 되고 20배합이 돼서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게 SPC의 본 모습입니다. 이거를 꼭 강조해 주십시오.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근로는 힘들게 하면 힘들수록 사람이 다치게 돼 있습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러다가 이런 사고가 나는데 저희는 늘 말씀드립니다. 안전장치보다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 여유있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작업 공간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노동부나 이런 데 가서 저희가 누누이 말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어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성명사업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SP의 평택공장 여성 청년 노동자의 죽음은 SPC 그룹의 내재화된 노동탄압 경영이 부른 참사다. SP의 평택공장에서 산업재해로 숨져간 여성 청년 노동자의 명복을 빌며 비통항에 쌓여있는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 활동의 핵심 중 하나는 노동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관한 경영 철학이다. 그것은 자사의 노동자에 대한 태도로 고용 관행과 노동 과정에 관한 규칙으로 나타난다. 이런 점에서 SPC그룹은 어느 계열사라고 할 것 없이 고강도 노동에 값싼 노동을 양산하고 사용자 책임을 은폐했으며 노동자의 자주적 조직활동에 불순하고 불법적인 개입도 서슴지 않는 행태를 보였다. 게다가 기업 내 경영 능력의 상실로 인해 사회적 지원으로 형성한 합의를 무시하고 거짓된 선전으로 문제제기하는 노동자를 매도하는 데 편안을 보이고 있다. SP의 평택공장에서 숨져간 여성 천령 노동자는 심야근로만 하루에 12간씩 맡아서 했다.
숨질 당시 아무도 보지 못했을 정도로 혼자에게 떠맡겨진 업무량은 재고를 쌓아 넣을 수 없는 식품 재료의 성질상 출근 시간 전에 근무교대를 하기 전에 기어코 마무리 져야 했을 것이다.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여성 천용 노동자에게는 항변의 기회조차 없었을 것이다. 고인이 일했던 장비에는 덮개를 열면 멈춰야 할 안전장치가 없었다. 그런데 사고 후 다른 노동자가 사용하는 장비에는 없었던 안전장치가 부착되었고 그대로 작업은 강행되었다. 이 공장 산업재해의 40% 이상이 끼임 사고였음에도 말이다. SPC 파리바게트는 매장을 열면 제빵사를 공급하겠다는 영업 전력으로 국내 제빵 프랜차이즈 업계 중 가장 많은 매장을 열었다. 그 와중에 제빵사는 불법적인 파견 근로자가 되었고 이들의 노동권은 무시되었다. 이것이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자 해결 방안으로 새로운 자회사를 설립해서 불법 파견 노동자를 고용하고 직영 매장 노동자와 동등한 처우를 하기로 사회적 합의를 이뤘다. 4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약속이 이행되었는지에 관한 검증을 거부하고 있다. 문제 제기를 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승진차별로 핍박을 하고 그들이 선택한 노동조합에서 탈퇴하게끔 관리자에게 수당까지 지급하면서 비인간적인 행태를 서슴지 않았다. 이 같은 승진차별과 특정노조 탈퇴 공작은 다른 계열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결국 SPC그룹은 노동자의 정당한 목소리를 압살해왔고 그 결과는 휴식이 매우 부족하고 고강도 노동으로 인한 후유증, 임신한 여성 노동자들의 유산 등 다양한 피해가 있었으며 종국에는 비참한 산업재해 사망 피해자까지 발생한 것이다. SPC 허영인 회장은 기업 내에서 문제를 억누르고 기업 이미지만을 관리하고 시간을 흘려보낸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구시대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경영방침은 SPC 그룹 모든 구성원들의 불행이고 사회적으로도 큰 불행이다. 이미 시민들이 노동자의 피 묻은 빵을 사먹지 맙시다 라고 나서고 있다. 이번에야말로 SPC 허영인 회장은 철저한 성찰과 반성을 바탕으로 근본적인 경영방침의 전환을 밝혀야 한다. 철저한 성찰과 반성을 위해서는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SP의 평택 공장의 여성 청년 노동자의 산재 사망 경위를 조사하도록 하고 모든 계열사의 부당노동 행위에 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시민사회 운동으로 결성한 파리바게트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추모하면서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끝까지 맞서겠습니다. 2022년 10월 20일 파리바게트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